대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회사는 세명대학교 대학교 혁신본부 김상현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명대학교 교육혁신 포럼에 참여해 주신 전국 대학교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세명대학교 대학교육혁신본부장 김상현입니다. 오늘 세명대학교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경험 중심 교육혁신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과 6 교수님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세명대학교에서 이루어낸 학생 경험 중심 교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포럼이 성사되기까지 애써주신 대학교육혁신본부 가족들, 특히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신 권동현 총장님과 저희 포럼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신 배상훈 성균관대학 학생처장님께 특히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원드리며 간략하게 개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차근차근 잘 발전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했었고, 저희는 5가지 역량, 그래서 confidence, humanity, adaptability, 그리고 relationship, mastery라는 5가지 역량 앞글자를 따서 참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 가겠다라는 결정을 했고, 그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 커리큘럼들을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누적된 저희들의 그 연구 자료라든지 전문성들이 저희 대학 교육의 발전에 충분히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학생들에게 성장하는 하나의 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잘 공유되는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사실 저희 세명대학교 그 대학교육혁신본부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요. 이 의미 있는 포럼에 또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성균관대학교 배상훈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 위해서 좀 전에 개회사 해주신 우리 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또 제가 사랑하는 많은 세명대학교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찬 포럼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동영 총장 직무대행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네, 백 교수님 강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소개받은 배상훈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권동현 총장 대행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세명대학교 식구들 말고 다른 대학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 세명대학교가 소중한 자리를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세명대학교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다른 대학들도 그것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이제 제가 드렸던 제목하고 조금 다르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우리 세명대학교가 최고의 학생 경험을 주는 자랑스러운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고요. 한 20분 정도 발표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좀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들은 학교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세명대학교 열심히 노력하셔서 3주기에서 좋은 성과 얻으셔서 축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3년간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관련돼서 여러 대학 선생님들 만나보면 얼굴 표정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같지 않아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했더니, 아, 산 넘어 산입니다. 또 인증평가 준비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3년 후에 뭔가를 또 해야 되고, 아, 산 넘어 산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아, 우리가 잘해서 좋은 성과를 받은 건지,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못하는 대학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받은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여튼 산 넘어 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3년 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질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대학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저한테 여쭤보는 말씀이 있어서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가지 정도가 되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고등교육의 위기다, 학력 인구가 감소한다, 정부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지 않을까, 또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고, 두 번째, 교수님 진짜 망하는 대학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세 번째, 조금 더 군문하신 저는 이거 분들은요. 오디오를 연결하지 않았어 그런 건가? 아니면은 이게 잠시만요. 지금 자료가 보이시죠? 네. 세 번째 질문은 막 떠오르는 MZ 세대에게도 이 대학이 여전히 매력적일까요?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입시 공부 많이 다니시잖아요. 장학금 주면 학생 올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네 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 노입니다. 제가 정부 경험도 조금 있는데요. 정부가 뭐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고등교육 재정을 엄청 늘려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지역에서 살 길부터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망하는 대학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0년 기업은 잘 없어도 100년 대학은 많거든요. 단, 좀비 대학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좀비가 뭡니까? 사람들 뇌가 없는 거잖아요. 소울, 영혼이 없는 게 좀비잖아요. 사람 모습을 갖췄더라도. 그러니까 대학으로 살아남아도 뭔가 가치, 존재감, 영혼이 없는 대학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학 간판을, 그러니까 망하지 못해서 하는 거죠. 그런 대학은 남을 것 같고요. MZ 세대에게 여전히 대학이 매력적일까? 글쎄요. 제가 요새 무슨 교육 관련 위원회를 많이 참여하는데요. 최근에 들은 가장 의미 있는 말 중에 하나는, 고등교육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다양한 공급자가 등장했다라는 거래요. 아시다시피요. 어제도 저희 대학에서 MOU를 맺었는데 네이버가 와가지고 자기네 인공지능 하는 코र्스하고 협력을 하자 그랬고, 또 진짜 성균관대학교가 삼성하고 법인이라서 삼성 멀티 캠퍼스 가끔 가거든요. 대학 못지않아요. 또 제가 위원회를 하고 있는 어떤 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은 30대 중반 청년인데, 이강민이라고, 그이는 대학에 패스트 캠퍼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지나면 고등교육 시장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 학점과 학위로 살아남는 비즈니스가 지금 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학점을 주고 우리가 학위를 줬기 때문에 고등교육 시장에서, 때론 직업 시장에서 상당히 독점적이었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학생처장하면서 인재개발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방금 인재개발원 팀들이 와가지고 좌페어 얘기를 했는데요. 점점 수시 채용 시장이 활발해지고 하면 자기 포트폴리오 가지고 뭐 할 수 있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승부를 걸 시대가 오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이 예전만큼 파워풀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장학금 주면 올까요? MZ세대는 철저히 실리 추구 시대이기 때문에 당장 장학금 몇 푼 준다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기 청자 여러분, 내 동생, 내 자식, 내 조카가 장학금 준다고 간다고 그러면 뭐라고 어드바이스 하시겠어요? 아니야, 길게 보고 가,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고등교육 생태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거는요, 이 말 같아요. 옛날에는요, 대학이 학생을 뽑던 시대인데요. 지금은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 여러분은 선택받을 준비가 됐나요? 선택받을 대학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학생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대학인가? 그전에는 학생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이리 줄 세우고 저리 줄 세우고 뽑았는데, 이제는 선택받을, 여기 이제 우리 세명대학교 식구들이 많으니까, 아, 우리는 충분히 선택받을 자격과 선택받을 프로그램과 선택받을 구성원들이 있는 대학이야. 그러면 성공한 거죠. 결국 대학이 사는 법은 지금 지방대학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를 만나면 수도권 집중 탓입니다. 일자리입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만 탓해서가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환경은 환경대로 고쳐나가지만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명대학 같으면 제천시에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만 드릴 게 아니고 내가 대천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천의 재직자, 조금 더 나가서 충주에, 청주에. 인근의 대학, 최근에 공유대학하고 세명대학도 공유대학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정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우리끼리 경쟁해서 뭐 하나요? 3주기 고만고만한 대학끼리 경쟁해서 옆 대학이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기 위해 옆 대학이 보여주지 말아야 되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함께 극복할 방안을 찾아야 돼. 이게 굉장히 현명한 것 같고요. 우리 총장 대행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처장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 연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직관과 경험에서 이제 데이터 환류 시대. 최근에 저희가 이거 되게 열심히 하는데요. 지금 수강 신청 시즌이잖아요. 저희는 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를 찍으면 자기 전공, 부전공, 학년을 찍으면 자기가 지난 3년간 자기가 취업했던 분야로 나간 선배들이 들은 과목을 추천해줘요. 1순위, 2순위, 3순위. 오늘 아까 인재개발팀 모아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부전공을 뭘 선택을 할지, 진로, 취업 모든 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레커멘데이션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어제 네이버하고는 프레딕션, 그러니까 누가 중도 탈락할지 자기들이 뭐 인공지능 잘한다고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대학하고 같이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튀어야 됩니다. 특성화해야 됩니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맨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대학은 사실 기득권의 상아탑이에요. 학과, 교수, 직원, 주니어 교수님, 시니어 교수님, 법인. 자기 기득권 지키고 성을 쌓았다가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앞으로 3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벌써 경험하고 계실 텐데 지난 3년 동안 특히 작년에 충원 쇼크를 맛봤고 올해 또 작년하고 올해가 굉장히 줄어드는 시기라서 굉장한 충원 쇼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3년 다음 4주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야 될 것 같고 이 3년 동안 어떻게 대학을 디자인할 것인가가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4가지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문화 디자인 같아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합심하자. 합심. 공동체 만드는 거.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각자 알아서 각자 뛰면 대학에 살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학과는 학과끼리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심해야 살까요? 또 보고서 잘 쓰면 살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3주기 통과는 할 수 있어도요. 학생들에게 선택받는 대학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진짜 합심해야 됩니다. 남일 아닙니다. 곧 오래 지나면 곡소리 나는 대학 3주기, 4주기가 의미가 아니에요. 학생이 찾지 않거든요. 들리는 얘기로는 친척까지 등록시키고 난리 나는 대학들 많아지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좀비 대학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총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 디자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공동체가 뭘까요에 대해서 제가 어디 칼럼 쓴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를 끌어내는 조건. 체크리스트예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기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 나의 성장과 대학의 발전은 이 꼴이다. 아니면 나는 나고 대학은 대학이다. 우리 대학은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고 동지애, 동료애가 있다. 교수끼리, 교수와 직원, 총장과 구성원. 대학이 칼리지잖아요, 칼리지. 칼리지알리티가 동료애입니다. 우리 대학은 높은 분의 지시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로 뒷받침되는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 대학은 구성원들을 만나면 긍정과 희망의 기운이 있다. 제가 대학에 연구하기 때문에 대학 다녀보면요, 인터뷰 많이 하거든요. 공식적인 석상 말고 뒤에 돌아와서는 저한테 우리 대학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우리 뭐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반대로 우리 대학 할 수 있어요. 긍정, 희망의 기운이 있는지. 그러면 이 가치를 이 총장님부터 말단 직원과 평교수까지 컨시스턴트하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지. 총장의 연설, 우리 본부장님의 인터뷰, 구성원들의 얘기, 각종 행정에 있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입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저는 공동체라고 보고 합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게 체크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두 번째는 교육 디자인, 브랜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브랜드. 브랜드 하면 체크리스트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한번 OX 한번 쳐보시죠. 우리 세명대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대학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한의대가 있다. 이거 브랜드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아닙니다.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OX. 두 번째, 브랜드가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 그거 맞아. 그게 좋은 거야 라고 동의하고 공유하는지 OX. 세 번째, 브랜드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하는 제도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비교과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있나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세명대 하면 떠오르는 프로그램. 네 번째, 그 몇 개의 프로그램에 시쳇말로 몰빵하고 있나요? 조직, 재정, 인력. 아니면 또 이제 3주기 통과했으니까 대학혁신지원사업 받을 텐데 17반 나눠서 희석해서 각자 랩과 센터에서 알아서 쓰고 남는 거 없는 장사를 하는 건가? 다섯 번째, 홍보 많이 나가시잖아요. 홍보에 그거 그대로 녹아 들어가고 있는지.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세명대에서 왔습니다. 그럼 그 대학이요? 이렇게 하고 인식하고 있는 OX.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습 경험 대학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역량? 뭐 이렇게. 근데 요거 다음 대답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총장님과 다 모이셔서 브랜드가 있나요?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나요? 그걸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거기에 포커스하고 있나요? 우리 홍보물이 다 그거 중심으로 나가나요? 그 결과로 고등학생, 진학지도 교사, 학교, 기업 다 알고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없으면 요거 만드는 작업을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선택받는 대학이 된다. 성균관대학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학생 성공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학생 성공 역량이 있고요. 지난 여름 뜨겁게 도전학기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네이밍이 학생 성공 도전학기제라서 학기 중에는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요. 방학 중에는 저희는 그 개학이 3월 초가 아니고 2월 말에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6월, 7월, 8월 석 달 그대로 통째로 긴 여름 학기를 두고 또 공부시키려고. 학생 성공 역량 5가지의 포커스된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갑니다. 누구든지
학생들은 미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롤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 벌써 한 뭐 몇 회째, 10몇 회째 간다고 그래요. 학생 성공 공모전 하고요. 장학금 제가 학생처장인데요. 성적 장학금 싹 없애고 학생 성공 장학금, 움직이는 아이, 학생회 활동하는 아이, 기자 열심히 하는 애, 공모전 나가서 상 받는 애, 봉사 열심히 하는 애, 학생 성공 장학금. 저희 이번에 그 BK 잘 됐는데 BK의 핵심 비결이 대학원 학생 성공 시키겠다. 우리는 대학원생을 단순히 조교로 인식하지 않고 그들의 성공, 우리의 파트너로 인식하겠다는 높은 평가받았고요. 학생 성공 포털, 학생 성공 상담 시스템 론칭을 했고, 이제 학생 성공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생 성공 플랫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추천 시스템, 주구장창 학생 성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 한 번씩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육 디자인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정책 디자인, 이거를 흩뿌려서 여러 군데에서 알아서 하기보다는 저는 강소대학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명대학. 앞으로 막 이렇게 넓게 벌려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슬림화 대비를 해야 되면 뭔가 송곳처럼 뾰족한 정책 디자인이 필요한데, 결론이 이거죠. 누가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가. 총장이 제일 중요하죠. 일관된 메시지를 구성원에게 계속, 우리 권 총장님, 대행님 계속해서 학생 경험이 뭔지, 그것의 의미가 뭔지, 제도, 프로그램 설계 계속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길도 그렇게 쓰시고, 처실장 회의하면 그걸 계속 강조해야 되고, 오늘 이 주체가 대학교육혁신본부잖아요. 저는 대학교육혁신본부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치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성공센터가 학생성공위원회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 저희가 뒤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학생성공센터가요, 요 센터를 쫙 다 끌고 가거든요. 학부대학부터 전체 다. 혁신본부 굉장히 중요하고요. 혁신을 주도해야 되고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OX 해볼까요? 세명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게 있었어? 그러면 X입니다. 혁신본부가 기획실 중요하죠. 기획실이 항상 재정을 하는 데니까 기획실장님 듣고 계실 텐데 돈 많이 주셔야 돼요. 기획실에 종속돼 가지고는 당장 어떻게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본부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선도하는 학생 경험 관련되는, 물론 교무처 기획실하고 협업이 돼야죠. 제가 이제 처장 3년째 하는데요. 저희도 교무 기획 다 있잖아요. 교무처 교수님들 뒷바라지 하는지 정신없어요. 아주 실질적으로. 혁신적이 너무 잘 못해요. 기획 하는 일 무지 많잖아요. 보고서 쓰고. 저희 이제 학생처가 그런 역할 많이 하거든요. 학생성공센터하고. 저는 대학교육혁신본부에 힘을 몰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금방 오늘 발표할 거 보니까 교수학습센터부터 비교과센터, 성과관리센터 되게 많던데요. 혁신본부가 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꿈 디자인,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꿈. 긍정의 에너지 만들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디프레스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요. 일단은 아리조나 주립대 알리잖아요. 아리조나 주립대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리조나 주립대 발표 자료 보면요. 미국 고등교육의 4세대 발전, 1세대 그리스형, 2세대 랜드 그랜트, 3세대 어쩌고 해서 3세대가 연구 중심인데, 아리조나 주립대가 자기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New American University, 우리가 미국의 새로운 대학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리더다. 여기 세명대학과 다른 오디언스 대학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꿈을 디자인해야 될 것 같다. 긍정의 에너지. 그래서 지금 여기 조교 선생님, 알바하시는 분, 또는 우리 방호원 선생님이 우리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다. 또 세명대학교를 롤모델 같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 친구 너무 자랑스럽다. sense of pride, sense of belonging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나의 세명대, 우리 세명대, 자랑스러운 세명대가 돼야 뭔가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생 선거 스토리 특강 이런 게 다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하면 다 자랑스럽대요. 자,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지난 3년간 뭔가 해왔잖아요. 아마 핵심 메시지가 참 잘 가르치는 학생 경험 중심 대학이라고 했는데, 없지 않아 이게 추상적인 워딩이 많아서
직업 세계에서 고등학교에서 그게 뭔가 굉장히 궁금해할 거고 선택을 일으키려면 앞으로 나머지 3년 요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명대에 가면 네모 할 수 있는 학생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명대를 선택했다. 요 네모를 채우는 작업을 3년 동안 하고 이게 홍보 자료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할 수 있는 학생 경험을 주나요? 취업? 좋아요.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건전한 시민? 좋아요.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좋아요. 참 역량을 기르는 경험? 좋아요.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요 네모를 채워서 3년 동안 다져야 3년 후에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선택받는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요 네모를 모으기 위해서 세명대가 학습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조직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와 가장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데 중에 하나가 본부라고 생각하고 여기 비교과센터, 성과관리센터, 교수학센터가 있잖아요. 그걸 총장님이 듣고 교무처, 기획처 다 모여가지고 네모를 채워보자. 저는 우리 세명대가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좋은,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가슴 뛰는 최고의 학생 경험을 주는 대학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뛰어야 우리가 선택받지 않을까요? 근데 세명대 충분히 포텐셜 있는 대학이라고 저 믿어요. 법인 튼튼하죠. 선생님들 제가 보기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착하신 것 같더라고요. 착하시죠.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죠. 이제 남는 건 뛰는 것밖에 없어서 3년간 또 열심히 하셔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배상훈 교수님의 유익한 기조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배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